체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농비가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투잡을 권합니다. 지금 기계로 관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요 정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깨끗해 보이거든요. 네. 요 정도 관리하시려면 어떤 기계들이 좀 필요할까요? SS기 필요하고요. SS가 뭔가요? 방제하는 거. 방제. 네, 방제 기계. 그 다음에 풀 깎는 트랙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하겠죠. 노동이 필요하겠죠. 뭐 풀도 매야 되고 이제 나무 관리도 해야 되고 전정도 해야 되고 이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죠. 그 수확기 때는 네. 사람의 일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근데 외국인 분들을 구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아까 그래서 체험을 많이 하죠. 주로 체험을 많이 하고 올해 또 수확을 해보니까 사람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수확할 수 있는 사람을 더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노점에 파는 것을 그러니까 노점에서도 이제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노점에 팔아도 싼 과일 저렴하게는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원에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고품질로 생산해 가지고 좋은 걸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령 뭐 내가 파는 건 A급만 팔고 나중에 뭐 유통할 거는 쓰레기만 내놓으면 그 과원은 나중에 다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때도 항상 고품질의 과일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은 덤으로 주는 게 좋아요. 덤으로 주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무른 거하고 단단한 거하고 북미종하고 남방종 얘기하셨는데 예. 북미종을 그러니까 북미종으로 하셔가지고 예. 유통도 하고 체험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남방종하고 북미종하고 가격이 됐든 뭐가 됐든 장단점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미종하고 남방계 차이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거죠. 이 북미종은 검둥이에요. 검게 있잖아요. 검게 있고 남방계 체리는 검지 않고 노란색이 띄어요.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수입 들어온 게 검정색이잖아요. 그것만 체리인 줄 안 거예요. 나중에 앵두라고 앵두가 아닌데 체리인데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면 요거 드세요 하면 이게 체리예요? 근데 오히려 더 맛있거든요. 나중에 이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게 더 맛있죠. 가격은 그게 더 가격은 비슷해요. 근데 좀 더 저렴하죠, 그게. 남방계가. 네, 좀 더 저렴하고 왜 그러냐면 수요가 이게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근데 점차적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아마. 바뀌는 시간이 필요한 거군요. 네, 모르니까. 저희 이제 가령 이 체리 과원은 전국적으로도 정말 이제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수확이 제대로 된 과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 과원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손에 꼽아요. 저희 과원도 지금 시설이 한 2,000평 되고 나머지 이렇게 돼가지고 총 면적이 한 5,500평, 6,000평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과원 이 많은 물량을 또 딸락해도 이 엄청난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이 문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까먹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는데 네. 얘가 처음에 이제 수확기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처음 수확에서 마지막 수확까지 네. 날짜가 어느 정도나 벌어집니까?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서요.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하우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를 하면 여기는 15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15일 뒤에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시 수확을 하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시켜가지고 골고루 수확할 수 있게 그런 게 중요하니까 특히나 또 하우스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우스 정리가 거의 끝나면 노집게 또 시작이 되니까 수확이 다변화를 할 수가 있죠. 그거를 처음에 식사할 때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그것도 계획을 좀 세워놓고 시작을 하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 하시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죠. 우리 할 때는 아무것도 매뉴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선생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한테 기술 자문을 좀 얻고 그러셨어요? 저는 외국도 나갔다 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함양에 가지골도 있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많이 저 스승인데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과원을 많이 둘러봤죠. 전국 과원을. 실패한 데도 가보고 잘한 데도 가보고 근데
지금 현재 잘된 과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없어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난 정말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야, 이게 수입 품목이 너무 싸게 들어오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공급이 과잉되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들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품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우스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조기 수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손님을 만들어 가면, 내 체리를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또 오게 된다는 거죠. 금액을 떠나서. 그리고 체리 같은 경우는 다른 과수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하나에 뭐 15,000원 하지만 있던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일주일 내내 못 먹고 버리잖아요, 나중에. 근데 체리는 안 그래요. 그리고 체리가 좋은 점이 뭐냐면 한 번에 뭐 몇십만 원도 사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과수는 어때요? 몇십만 원치면 한 트럭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체리는 뭐 10kg만 팔아도 몇십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잘 만나면 잘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홍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처음에 체험객은 네. 어떻게 모집을 하셨어요? 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뭐 배너 광고도 뭐 저 프랜카드 작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지역은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지 주요 구석마다 프랜카드 작업을 했었죠. 그다음에 제가 또 SNS도 하고 또 블로그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 좀 자기 홍보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 시기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뭐 막상 아무것도 없는데 홍보하기는 그렇고, 한 3년 차부터는 내가 이 나무를 키우는 이 과정을 쭉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죠. 체험 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연령대라든가 뭐 성별이나 지역이라든가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체험 오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와요. 남녀노소 다 와요. 그리고 싫어하는 계층이 없어요. 그냥 어떤 과일은 복숭아는 나는 뭐 알러지 있어 안 먹어 그렇잖아요. 아, 그런 게 있죠. 근데 체리는 없다는 거죠.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많이 먹고. 그러니까 제가 체험할 때 애들을 어떤 데 가면 애들은 잘 안 받잖아요. 근데 저는 걸어다니는 애들은 다 받아요. 15,000원씩 받는데 그거를 인색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농사를 짓는 거하고 우리가 한 알 한 알 따서 키로에 파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단지 인건비만 좀 더 들어간다 뿐인데 어떻게 보면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이 흑자색 계열은 손해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따가버리니까 한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따가니까 이게 손해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과일이 고품질이다 보니까 비싸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낙엽이 지나요? 네, 지금 겨울에 낙엽이 지죠. 이제 가을부터 낙엽이 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낙엽을 얼마나 오래 갖고 가냐에 따라서 이 나무 컨디션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낙엽을 오래 가져가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이 이파리를 파랗게 오래 가져가면, 그러니까 오래. 그러니까 가령 뭐 그러니까 낙엽이 질 때는 져야 되고 이쁘게 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가져가고 낙엽이 질 때 한꺼번에 싹 쏟게끔. 그러면 나무가 건강한 거죠. 우리 농장은 며칠 정도가 되면 낙엽이 저희는 12월 한 중순에 나시더라고요, 신도는. 12월 중순까지는 이 푸릇함이 유지가 되는 거군요. 아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무가 이 생육에 맞게 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이제 그게 중요하고, 지금 이런 나무들은 참 안정되어 있잖아요. 나무가 위로 안 솟고 딱 옆으로 나가잖아요. 이 나무는 이제 이미 딱 안정화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꽃눈이에요. 이 단과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꽃눈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럼 꽃눈 하나에서 체리는 보통 2개 정도씩. 이제 풍산성인 것은 3개, 4개도 열려요. 근데 이거는 풍산성이 아니니까 뭐 두 알 정도에 달리겠죠. 선생님이 만약에 이 농장을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할 때 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있으세요? 저는 굳이 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만족하고요. 대신 품종에서 요즘은 좀 좋은 품종이 나왔잖아요. 그런 품종을 더 알아보겠죠. 그 당시에는 없었던. 그 당시에는 없었죠. 예, 그렇죠. 보통 지금 이 나무 같은 거, 우리 농장에 있는 나무들은 네. 주지가 몇 개 정도로 지금 벌려놓으신 걸까요? 뭐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보통 한 28개에서 35개 사이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이 두둑 위에 올라갔을 때 네. 한 40이나 50 정도에서부터 이제 쫙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거는 그때 뭔가 전정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지가 아니죠. 보이나요? 처음에 분기점을 잘라주면 그 분기점에서 주지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나온 데서 또 자르면 여기 또 분기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가지를 만들어 맞을 나와요. 때 조금 많이 이렇게 잘라서 그렇죠. 수영을 잡아 놓으신 거군요. 그렇죠. 이 수영은 KGB 수영이에요. KGB 수영이 뭔가요? 킴그린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서 이렇게 킴그린 약자로 해서 KGB라고 하죠. 그럼 요 수영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UFO 수영. 수영도 예, 예. 수확량이 많은 거는 UFO 수영. 이것도 많은데 고품질로 가려면 UFO가 아주 좋아요. UFO가 좋습니다. 네,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오셔갖고 보시면 지금 이런 나무들도 지금 꽃눈이 다 왔잖아요. 이런 주지 하나에 지금 끝까지 다 왔잖아요. 이 꽃눈이잖아요, 다. 아주 네, 네, 네. 건강하죠, 꽃눈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꽃눈이. 이 하단까지 다 왔잖아요. 네. 이렇게 다 와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가지에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네. 꽃눈이에 맺히는 게 네. 가장 중요하군요. 내년에는 수확량이 엄청나겠죠, 이런 나무들은. 기다리신 보람이 있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나무. 또는 이런 시설 비용 같은 거나 묘목 구입 비용이나 그런 좀 지원이 아마 지역마다 좀씩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농사를 좀 잘 지으면 또 지원을 더 해주겠죠. 이제 어영부영하고 농사도 못 짓는데 지원을 누가 해주겠어요. 열심히 하면서 나무가 잘 가꿔지고 가면 뭐 기술센터에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더 한번 봐주고 하면 뭐 필요한 거 없어 하면 그때 도움도 주시고 이래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분들이 선생님 곁에서 조금 더 배우면서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우리도 농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 환영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충분히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것도.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또 위에 보시면 주지들이 가볍잖아요. 나무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 가보면 위에가 무성하고 밑에는 앙상하고 네. 체리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보시면 위에 가지는 야들야들하고 가늘잖아요. 저런 형태로 만들어 두셔야 돼요. 올해 농사 지으시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혹시 있으셨는가요? 올해 좀 여름이 더웠던 것 같기도 하고. 올해는 그래도 수확 시기에 딱 맞았잖아요. 그때 비도 많이 안 오고 해서 좋았어요. 네. 좋았는데 이제 수확 지나고 나서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이제 그때 관리가 중요한 거죠. 네. 네. 체험 계획은 점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한 해 알려지면 그 사람들이 소문도 퍼지고 또 아마 내년에는 많이 올 거예요. 또 체험 농가 하면 저는 이제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 나무 상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KGB 수영이 좋은 게 다시 업로드를 하기가 좋다는 거죠. 가령 이 나무가 누가 꺾었어요. 네. 그러면 다시 잘라서 다시 받아도 되니까. 네, 그게 좋다는 거예요. 체리 농사를 짓는 데는 네. 기후 조건은 진도 정도면은 딱 좋은 정도. 그렇죠. 근데 이제 진도가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인데 이제 하우스는 제가 봐서는 해야 돼요. 그래도. 비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예, 예. 그것도 이제 봄에 꽃샘추위가 있어요. 그때 또 냉해가 좀 올 수 있어요. 예. 그 점이 있더라고요. 얘네는 웬만하면 잘 크는 애인데 예. 관수는 사이를 한번 정도 해주고 예. 퇴비는 초창기에는 좀 많이 줘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 대목이 뭐냐에 따라서 그 퇴비의 양이나 그런 거는 네. 공부해서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예. 물 빠짐은 좋아야 되고 그렇죠. 물 빠지면 아주 좋아야 되죠. 나무 속성 중에 혹시 또 제가 안 물어본 게 뭐 있을까요? 잘 아시네요. 그냥 다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면 안 되죠. 네네. 다음에 꽃필 때도 와야 되니까요. 꽃필 때 오셔가지고 뭐 한번 물어보시면 또 네네. 그때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뭐 다른 농사를 관행농법을 하다가 나도 한번 체리 한번 해볼래 아니면은 나는 나 이제 직장 그만두고 농사 지을래 체리 한번 알아보는데 그런 분들한테 혹시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농비가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투잡을 될 수 있으면 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 농사꾼이 아니고서는 체리만 해갖고는 수확량이 처음엔 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주말농을 많이 하셔요. 주말농을 하셔가지고 퇴직 전에 한 5년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가 네.
퇴직하시고 온전히 딱 몰빵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해 놓고 주말마다 와서 관리하다가 이제 난 퇴직해야 할 때가 되면 그때 전력을 쏟아서 더 좋게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매일 와서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품종인가 보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와서 보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여의치 않으면은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줘도 네. 가능하다. 네. 대신 이제 고향으로 가시면 좋겠죠. 부모님 계신 대로.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떠신 분들은 부모님이 계시면 좀 피곤하니까 안 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거 가시면은 뭐 엄마 나 이거 뭐 좀 해줘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도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되면은 더 편하겠죠. 네. 많은 정보, 많은 도움 얻고 갑니다. 네, 다음에 또 오십시오. 오늘은 뭐 한 제가 봐서는 조금 푼 것 같고 다음에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